에너지 청희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제 광합성, 재료에 조금 집중했다면, 오늘은 결국 만들어진 이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식물체가 정말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정을요, 호흡이라는 과정으로 좀 이해할 건데요. 식물의 호흡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양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빛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는 양분의 형태, 즉 화학 에너지로 내 몸 안에 저장해 놨다가 내가 싹도 피워야 되고요,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양분의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에너지를 쓰는, 즉 호흡의 과정을 거쳐서 이 양분을 분해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에너지를 쓰는 것. 그걸 과학에서는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좀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었다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잘게 분해하다 보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원래 원료 재료였던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광합성과 호흡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되 양분의 형태가 식물체 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생장도 하고 이런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좀 비교할 건데요. 광합성의 경우 원료가 뭐였어요? 물과 이산화탄소였죠. 그러나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광합성은 흡수하는 형태였다면 호흡은 이제 그렇게 흡수했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방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장소는 어디서 일어나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났다면 호흡은 온 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체든 동물체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시간은, 그쵸?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이 있는 그 시간에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 호흡은요, 빛이랑 상관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분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시간에서 일어난다, 항상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광합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저장되고 활용되는가, 사용되는가를 좀 보면 잎 하나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한번 자세히 그 줄기 안을 보면 체관과 이제 물관이 존재해요. 물관이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고 체관이 양분이 이동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재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물관을 통해서 우리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줄어든 물의 양만큼 중력의 힘을 역항하면서 뿌리, 줄기, 잎으로 물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물관을 따라서 물이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기공이 있었죠.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공을 통해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면 지금 재료 두 개가 모인 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 거기에 이제 빛 에너지가 오게 되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포도당은 초기 산물의 형태고 이게 이 상태로 있다가는 어렵게 만든 이 포도당이 유실되기 쉬우니 포도당끼리 손잡은 형태로 잠시 입에 저장되자. 그게 바로 녹말의 형태였죠. 근데 녹말은 조금 단위체가 큰 형태예요. 그래서 녹말이 이동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다시 이동할 때는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포도당 두 개끼리 손잡은 형태가 바로 설탕의 형태고 이 설탕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설탕의 형태로 이건 양분이잖아요. 그래서 체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렇죠. 포도당이지만 잎에 잠시 저장되는 건 녹말이고 이동할 때는 물에 잘 녹기 쉬운 설탕의 형태로 녹아서 이동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산소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산소는 역시 기체이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서 이제 식물체 밖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그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결국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도 되고 생장도 하게 되고 잎이나 열매, 뿌리 이런 곳곳에 저장돼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밖으로도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물의 동물의 이제 호흡 이럴 때도 이제 이용이 된다.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 이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되 증산작용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